우리 보통 임원들이 되게 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임원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바로 부하 직원입니다. 왜 그렇죠? 일반 직원이 훨씬 더 통제권이 없죠. 자율권이 없죠. 게다가 얼마나 그 불확실한 상황에 임원보다 훨씬 더 많이 노출됩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그 상황 자체가 바뀌지가 않으면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을 안 좋게 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뇌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어떤 멘탈 관리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할지라도 의식적으로요. 무의식에는 스트레스가 받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잘 이겨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바로 지금 있는 것이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치월장의 저자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강의의 내용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죠? 예. 참 직장생활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스트레스가 어떤 상황일 때 발생하고 또 스트레스가 왜 위험하고 또 그런 그 위험한 스트레스가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언제 발생할까요? 예, 기본적으로 보통 한 세 가지 경우에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발생합니다. 하나는 다양한 동물 실험으로 이제 알 수 있었는데 새로운 상황일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쥐 같은 경우 실험해 보면 특별한 어떤 위협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 새로운 상황에 놓이면 그냥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확실한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쥐한테 전기 충격을 가하면 전기 충격의 강도보다 전기 충격의 타이밍을 예측 불허할 때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왔고요. 세 번째로는 통제권이 없을 때, 내가 이 상황을 도저히 내가 통제할 수가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자율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율성이 없다라고 느낄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스트레스가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는 이런 예기치 못하는 어떤 위협 이 상황일 때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순간적으로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의 어떤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어떤 집중력과 큰 힘을 줍니다. 다만 장기 생존에 필요한 여러가지 신진대사들, 우리가 소화를 한다 할지 생식을 할 때 에너지 관리를 할지 이런 것들을 멈춰버리거나 이제 늦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장기 생존의 기능들을 약간 평소와 다르게 운영하게 만드는 거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일시적이면 모를까. 왜냐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 위기를 모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멈추고 오히려 심장 박동수를 올리고 혈압을 올려서 집중도를 올려서 그 일을 이제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런 상황이 만성적이 되면, 일상적이 되면 우리 장기 생존에 위험을 가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오하이오 주립대학 행동의학 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미치는데 스트레스가 염증,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 비만, 치매, 치주질환, 노안 등 다양한 질병 야기할 수 있고 무엇보다 면역 질환에 면역 체계의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매우 치명적이죠. 근데 스트레스가 정말 안 좋은 거는 우리 몸만 좀 건강을 안 좋게 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뇌를 변화시킵니다. 뇌에 되게 어느 정도 치명상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그 쥐를 연구해 보면
여기 이제 우리 뇌 앞에 전두엽이 뇌의 어떤 CEO예요. 의사 결정을 담당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부위가 축소가 됩니다. 뇌는 변할 수가 있거든요. 뇌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도 축소가 돼요.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과 기억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공포나 어떤 감정의 이걸 담당하는 편도체가 이제 커집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조절하거나 또 감정의 기복이 심해질 수 있고 불안이나 공포 같은 것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스트레스는 우리의 어떤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고 감정 조절 능력을 저하시키고 불안 증세를 높이는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이번에 코르티솔이 분비될 때 이때는 과거에 코르티솔이 분비됐던 그 기억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순간적으로 또 과거에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던 일을 잊고 싶은데 이 뇌가 강제적으로 떠올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뇌까지도 매우 안 좋게 만들고 뇌가 안 좋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인지 능력은 떨어지고 감정 조절 능력은 또 같이 떨어지고 그리고 감정 기복은 심해진다는 거.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직장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 임원보다 부하 직원이 훨씬 더 건강질환을 앓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조기 사망률도 4배나 높고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도 훨씬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임원들이 되게 큰 책임을 많이 져야 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결정을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금전적 손실을 주거나 또 직원들에게 부하 직원 신상에 안 좋은 일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 하나가 또 그가 하는 리더십 하나가 매우 파급이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임원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바로 부하 직원입니다. 왜 그렇죠? 제가 앞부분에 얘기를 했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첫 번째 새로운 상황이고 불확실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통제권이 없을 때 받는다고요. 특히 통제권이 없을 때 매우 큰 스트레스 받는데 임원이 많습니까? 부하 직원이 많습니까? 일반 직원이 훨씬 더 통제권이 없죠. 자율권이 없죠. 게다가 얼마나 그 불확실한 상황에 임원보다 훨씬 더 많이 노출됩니까?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니까 항상 무슨 오더를 받아야 되고 게다가 상사가 또라이라면 어떻게 하죠? 상사가 또라이야. 게다가 그냥 또라이도 아니고 만약에 상사가 그냥 항상 한결같이 또라이면 상관없어요. 항상 같이 미친놈이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양가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오늘은 되게 좋게 대해주고 다음은 정말 또라이처럼 대해주고 뜬금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되게 피곤해집니다. 아무튼 우리는 상사에 대해서 리더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 어떤 그 통제와 상관없이 내 계획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명령뿐만 아니라 막 나한테 화풀이도 하고 모함을 하기도 하고 하기 싫은 걸 막 갑자기 뜬금없이 시키기도 하고 이런 불확실성에 놓이게 되면 스트레스를 훨씬 더 받게 되는 것이죠. 통제권이 없고 또 불확실성이 높다는 얘기는 새로운 상황이 많이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하 직원이 임원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영국에서 몇십 년 동안 연구하고 있거든요.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부하 직원이 임원보다 더 큰 데미지를 입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기본 해결한 여러 가지 대증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연이 있죠, 자연.
그러니까 일을 하실 때에도 어떤 초록색이나 휴식을 할 때에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면서 자연 속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 스트레스 좀 해소가 되고, 게다가 정말로 마음 터놓는 비밀을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과 이제 대화 하면서 속 얘기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그리고 되게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 냉수 마찰 아시나요? 이게 냉수 마찰 하면 스트레스 저항이 세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수하거나 샤워를 할 때 찬물로 하게 되면 실제로 연구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것이 말씀드린 게 순간적인 해결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스트레스 순간적으로 해결한다 할지라도 다시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나한테 통제권도 없고 자율권도 없고 상사 나한테 계속 이상한 짓 하고 불확실한 상황이 막 연출이 되고 나 윽박 지르고 어떻게 대인관계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도 모르고 새로운 상황이 연출되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그 상황 자체가 바뀌지가 않으면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가 어떤 멘탈 관리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할지라도 의식적으로요, 무의식에는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내가 멘탈을 최고로 올려가지고 내가 이거를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해서 의식적으로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몸은 다 받고 있습니다. 이 몸은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잘 이겨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 이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고, 또는 최소한 내가 있는 곳에 어떤 그 조직의 어떤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면, 이 세 가지, 새로운 상황 불확실성, 통제 불가능성을 없애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그 능력에 맞게끔 최대한의 권한과 자율성을 허락해주고, 우리 부하 직원이나 동료들 대할 때에는 최대한 일관적으로 대해주고, 말도 안 되는 언사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예측 가능하게 그렇게 대인관계를 해주고, 또 자신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퇴근 이후에 붙잡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점심시간이나 기회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친해지면서 어떤 사람인지 서로 알게 되면, 자세히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예측 가능해지거든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친한 친구 만나면 스트레스 덜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한 친구는 대충 다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웬만하면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사전 조율을 다 해주고, 미리 다 고지를 해주고, 또 미리 다 순간순간 정보를 허락해주고, 이러한 어떤 조직 문화, 조직 상황을 만들어주면 부하 직원이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부하 직원은 그걸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본인 판단입니다. 본인 판단이지만 본인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일을 계속할 생각이라면, 그렇게 나에게 자율권도 주지 않고 또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또 새로운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물론 다른 회사를 간다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를 완벽하게 없앨 수 없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세 가지 상황이 너무나 심하게 연출되고 있다면 이 조직에서 이직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직을 한다고 항상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직을 고려하실 때 단순히 연봉이 아니라 이러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 특히 스트레스 관점에서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과중하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나에게 스트레스가 이제 과중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문화가 이렇게 조직 문화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부디 저희 일초월장이 또 많이 익히고, 또 이 강의가 이 직장 내에서 많이 이렇게 공유가 되어서 정말 스트레스를 줄이는,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위험하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